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앞서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제가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열들이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합과 합의 모양으로부터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와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로부터 그들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응?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등차 수열의 경우에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일반항 AN의 모양은 AN 더하기 B. 첫째 항, 그 공차는 A랑 같고요. 첫째 항 A는 A 플러스 B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등차 수열의 합 SN은 A의 n제곱 더하기 BN의 꼴,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의 꼴을 띈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n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하고 연결이 되죠. 공차는 A의 2배,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 더하기 B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보자. 좀 기억을 하자. 등차 수열은요, 여러분들이 공차하고 첫째 항을 알면 그 일반항과 합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 앞에 개수가 공차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하고의 합, n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첫째 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SN은 n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n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보니까 n제곱 앞에 개수를 2배 하면 공차를 구할 수 있고, 첫째 항은 개수들을 더하면 돼. A하고 B를 더한 게 첫째 항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 나와 있는 112번과 113, 114, 115, 116, 117까지 112부터 117까지 주어져 있는 식들을 잘 보면 SN의 모양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0이에요. 113번의 경우에도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보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죠. 114번의 경우에는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뒤에 상수항이 얘는 0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면, 일단 얘는 분명히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공차는 n제곱 앞에 개수, n제곱 앞에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2고요. 첫째 항은 n하고 마이너스 3n 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3 더한 거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항 AN을 구할 때 공차를 이용해서 2n, 그러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일반항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113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2n제곱 더하기 n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n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공차가 4가 되고 첫째 항은 3이다. 그러므로 일반항 A에는 4n 마이너스 1이라고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등차와 등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14번의 경우에는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1이 아닌 SN의 모양이 n제곱 더하기 2n까지의 이 과정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할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1은 이 숫자는 첫째 항에만 영향을 줍니다. 첫째 항에만 영향을 주는 값이고, 앞에 있는 n제곱 더하기 2n이 둘째 항 이후의 값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할 때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Sn-1, n-1의 제곱 2배의 n-1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네들을 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이라고 일반항 AN을 구할 때 이 1이라는 상수항은 그냥 소거돼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n제곱 더하기 2n 부분만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야 돼. 둘째 항 이후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SN에서 상수항이 0이 아닐 경우에는 n제곱 더하기 2n만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할 거예요. 공차가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이 여기서는 첫째 항이 3인 거죠. 그래서 AN을 구하면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오죠. 단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일반항인 거고, 첫째 항은 S1을 믿으셔야 돼요. 원래 AN으로부터 첫째 항을 구하면 2 더하기 1, 3 되잖아. 근데 SN으로부터 S1을 구하면 4가 된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SN이기 때문에 S1으로부터 구한 A1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A1을 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방법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으로부터 만들어진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가
a의 n제곱 더하기 bn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 시계꼴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도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의 경우에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하니 여기서는 약간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등비수열의 합 S에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얘기하면 R-1분의 A라고 하는 이런 앞에 있는 숫자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분배해보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거고, 공비와 첫째 항이 결정됐을 때 이 앞에 오는 요 값과 이 뒤에 오는 요 값은 아마도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거야.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형태로 그 합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R의 N제곱 앞의 개수와 그때 상수항 부분에 오는 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A와 마이너스 A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SN의 모양이 A의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 그 값이 0이어야 돼요. A하고 B, R의 N제곱 앞에 오는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에 있는 B라는 값이 A하고 B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이 원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0인 상태를 유지할 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자, 등비수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공비라는 게 필요하죠. 공비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비와 첫째 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 일반항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공비의 경우에는 언제나 n제곱 밑에 오는 이 지수 밑에 오는 r 값이 공비가 돼요. 그러니까 n제곱 밑에 오는 값, n제곱의 밑이 언제나 공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의 n제곱이니까 얘는 공비가 3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면 4가 공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n 앞의 개수가 1인 걸 기준으로 우리가 공비를 정하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공비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n 앞에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n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공비라고. 2의 2n승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의 공비는 2의 2승 2의 제곱, 얘는 4가 공비가 되는 거지. 2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공비가 2의 2분의 1승 루트 2가 공비라고 봐야 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됐던 등비수열의 합이 됐던 그 공비라는 놈이 들어있는 자리는 지수 자리에 n 앞에 개수가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오는 값, 이게 공비라고. 합이 됐던 합이 됐던 SN이 돼도 똑같아. AN이 됐던 SN이 돼도 똑같아. 언제나 공비를 판단하는 건 지금처럼 지수에 오는 n 밑에 있는 숫자, 이게 공비가 된다. 그래서 공비를 구하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은 S1으로부터 구하시면 돼요. 첫째 항은 S1으로부터 구하면 됩니다. 얘가 등비수열인 게 확실한 어떤 수열이 있어요. 지금 115번 같은 경우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저 숫자에 3의 n제곱 앞에 오는 게 A, 1이 있잖아. 3의 n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 부분 앞에 오는 1과 이 상수항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잖아.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게 맞아.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얘는 4의 n제곱이 있고 4의 1승을 따로 분리시키면 요 4하고 마이너스 4를 더했을 때 0이 되지? 그럼 얘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게 맞다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비를 바로 판단하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SN이 115번입니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이 되어 있을 때 3의 n제곱 앞에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리고 얘는 공비가 3이야.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116번도 다시 봐봐. 116번은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4. 얘하고 얘 더해서 0 되니까 얘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 맞아. 여기 나와 있는 공비는 4가 되고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16 빼기 4, 12가 될 거야. 따라서 일반항 A에는 12 곱하기 4의 n-1승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17번의 경우에 얘는 2에 n제곱 앞에 2를 곱하고 여기다 1을 만들었더니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지. 이렇게 되면 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얘네들 둘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2하고 플러스 1 더하면 3이니까 얘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수열은 SN이라는 수열을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보면 이 뒤에 마이너스 2가 와야 된다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항 이후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둘째 항 이후의 일반항은 공비가 2고 첫째 항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할 거야. 첫째 항은 4 빼기 2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항 AN의 모양은 2 곱하기 2의 n-1승 2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만드시고 단 첫째 항 A1은 S1에다 대입하는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S1 2의 제곱 더하기 1하면 첫째 항이 5가 되겠죠. 그럼 난 이제 이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지. AN은 2의 n제곱이다. 단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고 n이 1일 때 첫째 항은 5라고 우리가 답해 주셔야 맞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로부터 일반항 AN을 구하는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구하면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합의 구조로부터 일반항 AN을 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